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시장은 아마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시끄럽게 마감을 했는데요. 아직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사이드카라는 단어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참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약 8년 5개월 만에 거래소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코스피가 장중에 5%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1800선까지 내려가면서 장중에 참 투자자분들의 등골이 정말 오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어제보다 하락세가 더 깊었습니다. 5% 넘게 내렸고 지수는 어제 600선 이탈에 이어서 오늘은 560선을 간신히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자세로 종목을 대응해야 하지라는 생각들 모든 분들께서 하고 계실 거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배트맨 1부가 오늘도 종목 상담으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장에서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매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 거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고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절반으로 좀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참여 방법 통해서 종목 신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장이었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 힘든 장이었는데요. 이 힘든 장에 정재훈 전문위원과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물론 정재훈 전문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정말 힘들었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힘내신 다음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내시는 거에 대한 보탬이 돼드릴 거니까 전화 문자 활용을 하셔가지고 종목 신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빠른 접수해보실 수 있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 하시면은 저희가 좀 간략하게 가격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전화가 좀 곤란하신 분들은 문자 상담으로도 많은 연락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카오톡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가 있는 공간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7글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지금부터 바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또 카톡방도 함께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채널이 가장 위에 뜰 텐데요. 채널 일단 들어가시면은 구독 버튼하고 알림 버튼 바로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정재훈 전문가를 저희가 장 마감하고 이 시간에 저녁 8시에 배트맨 1부에서 늘 찾아뵙고 있는데 장중에 혹은 장 시작 전에 정재훈 전문가와 좀 시장에 대한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유튜브를 개설을 해뒀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잔소리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장중에도 물론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장중에 갑자기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라이브 방송을 여실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림 버튼을 눌러두시면은 라이브 방송이 실시간으로 언제 시작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림이 뜨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장중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희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정재훈 전문가가 직접
전일의 미증시에 대한 브리핑도 유튜브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셔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쪽으로 많이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방송까지 고지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이 이제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월, 화, 수, 목 저희와 함께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말에 일요일에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뒀다고 해서 직접 전문가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유튜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에서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게 되면 제 채널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구독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올려드릴 때에 알림이 뜹니다. 그럼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시장이 힘든 만큼 보니까 이게 주식에 있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강의, 기초 주식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하시면은 일요일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테마는 주식 공부방이라고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혼자서 공부하지 마시고 주말에 일요일에는 이제 푹 쉬셨다가 저녁에 출근 준비하시기 전에 침대에서 편안하게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시면서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 해보시기 바라겠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저희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 이 방송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본 다음에 시청자분들의 종목 좀 봐드릴게요. 그동안 많은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류정열님께서 저한테 앵커님 안 추우세요? 벌써 반팔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안 추워요.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저 지금 상당히 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내일은 조금은 좀 속 시원한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같이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탈했거든요. 어제 저희가 상담할 때 어느 저희 애청자분께 삼성전자 장중에 5만 원 이탈하면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손실을 워낙 많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를 담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졌거든요. 제가 방송을 한 이래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제와 마찬가지였었어요. 어제 뭐 강아지 찾고 뭐 좀 욕도 좀 하고 했었었는데요. 오늘도 뭐 별반 비슷한 하루였었어요. WHO에서 편대백 선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사이드카 발동이 됐는데 이 부분들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어서 실망 매물이죠. 실망 매물도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밀렸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한국 시장 자체가 오늘이 동시만기였었어요. 동시만기였기 때문에 유난히 좀 변동성이 좀 컸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잠깐 좀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중에 저점이 1808포인트였었어요. 이 1808포인트 이 자리 때는 과거에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16년도 말까지 이걸 코스피라고 그때 당시엔 표현을 안 했습니다. 박스피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한국의 평균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32조 원이었었어요. 132조 원이 평균적인 영업이익이었었고요. 올해의 예상 이익을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약 163조예요. 163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때보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익치는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빼먹은 부분들이 있죠. 이제 보면 대유행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교역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런저런 혼란에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익적인 측면 부분들도 감익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겨우 그 부분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약 20% 정도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도 지금 자리대는 글쎄요. 저는 바닥권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올해 설 연휴 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2350 상단, 1980에서 1950 박스 하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1950포인트 박스 하단을 잡았던 이유는 청산가치, 즉 PBR 기준으로 해서 0.8배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었어요. 그 자리대가. 그렇기 때문에 0.8배 이하권역으로는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1950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거였었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서브프라임 때 이때 2008년 당시에 저점을 찍고 올라갔던 이 자리대가 0.73배였습니다. 여기가 0.73배를 찍고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0.73배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때 지수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과거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었어요. 지금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결코 아닙니다.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거기에 플러스 유가에 대한 급락, 그러면서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또 하나,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고점 논란. PER 기준으로 19배가 좀 넘었었죠. 고밸류였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PER 10년 평균치인 15배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거품에 있어서는 해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유예요. 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혹자는 어느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전 못 올라간다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선물 기준으로 277 자리대까지 이하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거 얘기하는 의미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론 저 또한 당황스럽고 힘이 듭니다. 근데 서브프라임 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때를 겪고 난 이후에 지금 보게 되면 지금은 그냥 전향이에요. 그렇게 두려운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왜냐하면 시장은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다만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의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는 김민재 앵커님도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지수의 저점은 어디냐? 지금 상황에서 제가 계속토록 말씀을 드립니다만 1950도, 1900도, 1810포인트도, 1830포인트도 저는 바닥권역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가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심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오히려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오늘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분기 초반엔 좋았다가 1분기 말에 지금 급락이 나왔죠. 저는 2분기 강세장 보고 있습니다. 2분기. 그러하니 조금 힘들 내시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면 저는 보유를 해 나가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오늘 방송하고 내일 빠진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출연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럴 사람은 아닌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전문가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빠진다? 저는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스러운 대국민 성명 발표와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면서 장중에 양시장이 낙폭을 살짝 줄여주는 듯 했지만 장 막판에는 결국 우하향하면서 마감을 한 목요일장이었는데 정재원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제와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오늘이셨을 거 알고는 있지만 심리적인 폭락이고 일단 시장은 반드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종목 정말 보유를 일단 너무 힘드시겠지만 홀딩을 계속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서 비중 확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비중 확대를 해야 하는지 얼만큼 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속 시원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빠른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을 많이 주고들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접수 넣어주시기 바라겠고 첫 번째 종목도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이에요. 3509님께서 백광 소재를 넣어주셨는데 4,200원에 10%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신저가를 갔죠? 참 백광 소재 참 이것도 테마성의 종목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올랐다가 바로 꺼져요. 그래도 올랐다가 바로 꺼지고요. 아마 이게 백광 소재 이 부분들도 테마성의 흐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매수를 할 때는 아무 때나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 테마성의 흐름을 보고 단기로 매수를 하셨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에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4,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커요. 손실이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10% 비중이라면 일단은 조금 버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반등, 지수에 대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뭐 내일부터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크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한 3,500원 이상? 그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테마성의 종목군들의 끝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짧게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나도 불안한 시장 속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3,500원짜리에서 털어주시고 나서 종목 교체하는 의견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참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꼭 종목 상담을 받아야만 하는 시장입니다.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상담 주시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화가 좀 곤란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인데 BC월드 제약 2만 원에 20%라고 763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참 코로나19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더라고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죠? 네, 오늘 7% 가까이 좀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2만 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 있어요. 상한가 자리가 18,700원짜리대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뭔가 재료 부분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갭상승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걸로 수익을 또 많이 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점 자리대에서 밀려 내려왔어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되면 19,100원이에요. 19,100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거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20%이시니까 19,100원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자리대, 즉 19,100원 자리대에서부터 한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분할로 일부라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만 원짜리 때 매수를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19,500원에서부터 19,000원대부터 2만 원 매수가 부분까지는 좀 비중 축소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되밀렸을 때 그때 차라리 다시 매수를 해보거나 그때도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그때 다시 봐도 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하실 수 있도록 자릿대를 잡아드렸습니다. 매수가 부근이죠.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축소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힘쓰자라는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네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오늘은? 네, 코스모하 매수가 비중은요? 15,500원에 비중 20%. 알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일단 정재원 전문가가 꼽은 주도주 중에 한 섹터니까 자세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코스모학 제가 기업 분석을 잘 모르는데 코발트라는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는 경쟁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코발트라는 게 2차 전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정재원 전문가 통해서.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코발트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게 원료 쪽, 소재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이거 전에 한번 상담 받으셨었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오른 만큼 되돌림이 온다는 그 얘기도 제가 들으시. 지금 2차 전지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빠지니까 예. 지금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길게 포지션 자체를 보셔야 돼요. 예. 두 번째는 2차 전지 애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 나와요. 예. 근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실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나 이런 애들보다 좀 약한 거예요. 예. 코스모학 제가 탐방 IR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IR을 좀 다녀오고 했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거 정말 좋다 예. 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 예. 부분들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의 비중으로 좀 갖고 계시는데요. 예.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면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6,000원 언저리 때까지도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단기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일단 조금 정리를 하셨어야 됐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좀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4월달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2분기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반등 구간에서 저는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8,000원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그때 차라리 뭐 비중 축소를 하든가 그런 것들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대신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네요. 시청자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셨나요, 오늘?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700원은 30%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 신저가였네요. 빨리 봐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7%대 밀렸어요. 네. 사실 안 밀린 종목은 없어요. 그죠, 아버님? 네. 네. 너무 힘 빠져 계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 단기적으로 보셨던 거죠?
아니요, 장기요. 장기요? 예. 장기라면 한 1년 이상?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버텨보세요, 아버님. 네, 네. 만 주가가 밀리면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네. 월봉 차트인데 아직 이게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네. 지금 과정에서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네. 밀렸다가 반등 났다가 밀렸다 반등 났다도 눌리는 그런 과정이니까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아버님 자리대가 18,700원 자리대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17,000원대의 반등은 나올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힘드셔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아버님. 어차피 좀 길게 여유 있게 보신다고 했으니까 네. 좀 버텨보시고요. 지금 코로나 WH에서는 대유행 선언했었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거의 뭐 종식 선언이나 다름 없을 만큼의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본도 갈 거고 한국도 방한 일정이 있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의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다 같이 빠진 부분들이니까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좀 보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 보유하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신데 일단은 힘내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종목에 대한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4747님께서 비아트론 매수했다라고 연락 주셨어요. 23,100원에 20%입니다. 오늘 종가 7,700원이에요, 위원님. 네. 비아트론을 2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제 예전에 비아트론 참 좋아했었던 주식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뭔 이유겠어요. 수익을 많이 줬으니까. 아마 서울경제 몇 주년 그 기념 방송에서 이 종목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 건물에서 강연회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10,000원에 사라고 했을 거예요. 투자하실 분들 투자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때 유행어를 좀 남겼죠.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10,000원에 매수했으면 20,000원이죠, 기본. 근데 이 30,000원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3,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비아트론 한 번도 안 쳐다봤는데, 자, 비아트론은 LG 계열이에요. 이때 당시에 경쟁사는 테라세미크론이라는 회사였었어요. 테라세미크론은 삼성 계열입니다. LG가 투자를 많이 하나요?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하나요? 그거 일단 첫 번째. 비아트론이 중국 쪽에 수주를 하고는 있어요. 중국 쪽에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테라세미콘이 원익 IPS랑 합병을 하면서 이쪽의 경쟁력이 더 세지고 있어요. 그럼 비아트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 다음 향후의 사업적인 부분들, 성장 먹거리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23,000원짜리대에서 20%를 좀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신저가를 좀 찍어 내려갔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좀 늘어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다 같이 빠졌어요, 종목이.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다 같이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나오고 주도주가 나오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23,000원이면 너무 좀 고가권역에 매수를 하셔서 이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제 엄두가 안 나요. 그다지 제가 즐겨보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차라리 현금이 있다라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이 비아트론의 손실분을 좀 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종목 교체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이 비아트론의 손실을 좀 메꿔보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고 9409님의 화일약품 봐드릴 건데 7,320원에 15%입니다. 이 종목도 신저가예요. 그러게요. 이 화일약품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화일약품도 보게 되면, 자, 7,32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좀 말씀을 드립니다. 화일약품도 이게 코로나 이슈 때문에 들썩들썩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단기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단기로 들어가셨더라면 리스크 관리 짜릴 때 좀 찾으세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보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테마성 종목군들, 급등 나올 만한 종목군들 말씀을 안 드리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응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직장인분들이에요. 일하면서 맨날 스마트폰 보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7,32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고저권역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61선 자리대로 잡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잡으셨어요. 반등 시도가 나올 거예요. 반등 시도 나오게 되면 6,400원 위로는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6,400원에서 6,700원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비중 축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상담 가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화일약품은 6,400원에서 6,7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해 주시고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의견이었으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메모 잘 해두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던 종목 있으시면 빠르게 분노의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힘드셨죠?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라닉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7,560원. 네. 20%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혹시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제가 1월 23일에 한번 상담 드렸던 거거든요. 네네. 그 후에 한번 팔고 네? 한번 수익 한번 챙기고 수익을 한번 챙기고 예, 다시 이제 분할 매수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상담을 받고 나서 매도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예, 상담하고 난 후에 조금 오르길래 그래 팔았어요? 예, 한번 팔고 빠지길래 조금 샀는데 8,000원대 조금 샀는데 또 내려가길래 제가 그거 사시라고 했었어요, 어머니? 종목 상담 저한테 받으셨죠? 예. 그때 제가 팔라고 했었죠? 조금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라고 해서 추가 매수했는데 저번에 한번 막 오르길래 그래서 파셨어요? 네. 자, 그래서 팔았어요. 한번 그럼 수익 실현했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2월 하순 들어서면서 다시 분할 매수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추가 매수해서 이제 평단가가 7,560원. 7,560원이 됐어요? 예. 이걸 왜 한번 수익을 내신 기억이 있어서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어머니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예. 이거 6개월 차에 보호회수 물량 풀려요. 예.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은 말씀을 드리는데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1년 차. 예. 9월 18일이니까 10, 11, 12, 1, 2, 3, 3월 17일. 3월 17일 날 보호회수 물량 풀려요, 어머니 이거. 왜 어머니 이거 가서 올라가면 추가 매수 올라서 수익 실현 하셨으면 되는데 이걸 또 사셨어.
자. 내일 본전할까요? 그냥. 자, 어머니 잠깐만요. 네. 이게 한국말에 참 좋은 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게 반절이 있어, 한국말은. 예. 자, 일단 이게 자율주행 쪽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6개월 차에 얼만큼 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일단. 네. 잠깐만요. 지금 지금 확정된 부분들은 공모가는 얼마인지는 아세요, 어머니? 6,000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000원이면 지금 공모가보다 좀 많이 수익을 나고 있네요. 지금 공모주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매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건 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일단 보유예수 물량이 얼마나 풀리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고요. 예. 대주주 지분이나 32%, 그 다음에 14%, 46%니까 얼마 그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풀릴 것 같지는 않네요, 보니까. 지금 예. 7,560원, 7,560원인데 7,100원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예. 이것도 7,000원 깰 것 같아요. 응? 7,000원 깰 것 같아요, 내일.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저거 제가 네. 봐도. 몇 퍼센트 수익 내셨었어요? 조금 봤어요. 한 15%, 20% 수익 보셨어요? 예, 한 20%. 자, 그러면 네. 내일 만약에 7,100원 이거 요 자리 때 깨지잖아요. 네. 7,000원 깨지면 절반 일단 줄이세요. 절반이나 싹 다 손절을 하시고 네. 다시 보세요, 어머니. 이거 만약에 빠지면 네. 저는 다시 이거 6,000원짜리 때까지 내려올 수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한번 그래서 상담 받아 잘 운이 좋게 그래도 수익 추가 매수해서 수익 내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냥 만약에 7,000원짜리 때가 깨지면 예. 일단은 좀 줄였다가 다시 보세요, 어머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예, MC넥스예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32,000원에 40%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은 그래도 다행히 선방한 종목인데 연결 좀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3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오늘 했습니다. 오늘? 예. 왜요? 오늘 아까 2시에 이제 그 방송할 때, 먹고, MC넥스 네.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 하면서, 네. 32,000원에 그 매수하면 좋다 이 카드예요. 오늘 방송에서요? 예. 2시와의 쭉 전다, 종목 이래 몇 개씩 이래 쭉 해놨고. 그거는 모르겠고요. 예. MC넥스가 이게 휴대폰 카메라 쪽이잖아요. 예, 예. 휴대폰 쪽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차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예,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MC넥스가 많이 못 올라갔다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종목이에요.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예, 예. 근데 이미 반영이 됐죠? 예, 좀 된 셈이에요. 좀이 된 게 아니라 9,000원에서 44,000원까지 5배가 올랐어요. 예. 그럼 조금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작년 11월 달이가 10월 11월부터 좀 많이 올라왔었지요. 2019년도 작년도에도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작년 4분기 때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1차 시세 끝나고 2차 시세까지 나왔어요. 예. 그럼 이 상승에 있어서의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예. 네페스 있어요. 네페스. 그죠? 예. 네페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상승이 끝나고 나서 2차 상승기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근데 이 친구 MC넥스 같은 경우는 1차 시세가 나오고 2차 시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는 조정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짧게 보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럼 내일 보고 내일이요? 바로 팔락하는. 예. 네, 내일 보고 내일 보고 좀 올라 팔락하는데. 예. 개파락하면요? 예. 그런 개파락하면. 만큼 어쩔 수 없이. 그럼 어쩔 수 없이 보유? 예. 참. 자, 일단은요. 예.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녀석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부담 요인은 많이 올라간 게 부담 요인이에요, 지금. 예.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조만간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요 31,000원짜리 요 121선짜리 있잖아요. 예. 요게 좀 깨지면 예.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어요. 확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요거 깨지면 일부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셨으면 좋겠어요. 40% 비중이니까. 예. 비중을 줄였다가 예.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든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36,000원대의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일단은 1차적으로는 36,000원까지 보는 것보다는 예. 1차적으로 한 35,000원 언저리? 예. 여기를 일단 1차 저항으로 좀 보세요. 예. 35,000원 부근. 예. 그게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한 36,500원, 37,000원? 그 정도를 좀 2차로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일단은 짧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그 MC넥스가 보니까 좀 많이 안 빠지대 또 예. 많이 안 빠지는데 예. 많이 안 오르지. 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참다가 빠지면 그게 겁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를 상당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갈게요. 7725님의 삼성전기입니다. 88,000원에 20%. 정말 이렇게나 잘 들고 오셨는데 이게 웬 벼락인가요? 그냥 일단 지금 수익을 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88,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정말 매수 잘하셨어요. 88,000원이면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아마 이게 MLCC 업황 회복 뭐 이 얘기 나오고 MLCC 공급 부족 뭐 이 얘기 했었는데 저는 MLCC에 있어서 이게 공급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까? 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음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많이 빠졌어요. 이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자리때 매도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한 차례 상승기가 끝나고 두 번째 끝나고 조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반등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기가 일단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 있어서의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다시 일단 기본적으로 125,000원에 13만원짜리 때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 갔을 때 더 가져갈지 아니면 좀 덜어낼지 그때 좀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125,000원에 13만원짜리 때까지는 보유하자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자리대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좀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일단은 다시 한번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홀딩 의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에 채팅창에 올려주셨죠. 박충현님께서 포스코케미칼 계속 고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57,000원에 50%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참 시장이 나 이거 참 시장이 욕이 나오다 보니까 자 2차전지 쪽 섹터에서 포스코는 포스코 그룹에서 아마 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굴뚝주들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증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번 살짝 맞았던 부분들은 유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내연차에 있어서의 뭐 메리트 부각?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으면서 또 참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로 이렇게 빠진 거고,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지면서 심리적으로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더 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뭐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질까 싶어요. 얼마나 빠질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마음고생을 좀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할 자리 때는 아니다. 적어도 매수가 언저리 때에서 뭐 팔든 뭐라든 할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은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라고 대답을 주셨고 매수가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들려요. 아,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솔리드요. 솔리드 매수가 비중은요? 솔리드 5,850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50%.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수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좀 봐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종목이요? 네. 좀 됐는데, 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됐어요. 6개월이나 7개월이요? 네. 그럼 작년 한 10월이나 11월 달 이때 사신 네, 건가? 네. 못 팔아서 그래요. 네? 못 팔아서. 못 팔아서. 근데 더 올라갔는데 못 팔았잖아요. 그러게요. 예. 왜 안 파셨어요? 아니, 더 올라간다고 갖고 있으라고 그래갖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갔네요. 뭐 그까이 거 뭐 올라가서 못 팔았으면 더 갖고 가셔야죠, 어머니.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 네. 그까이 거 뭐 이거 지가 뭐 빠져봤자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이제 거의 빠질 만큼 빠졌죠? 아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갖고 가야죠, 뭐. 자, 어머니 7개월, 8개월, 6, 7개월 정도 됐으면 10월달, 9월달 요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은 그냥 아직까지 박스로 보셔야 돼요. 박스로 보시고요. 만약에 눌리면 그래도 저는 5,000원은 쉽게 깨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속은 쓰리시지만 예. 좀 더 갖고 가보세요, 어머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종목이 참 신기하게도 삼성전자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5624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51,596원에 70% 비중 실으셨어요.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매수 성공하셨어요. 성공이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오늘 매수? 아니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51,596원? 51,596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성공이 아니죠. 왜 성공이라는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5만 원 밑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만 원 밑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갭이 있기 때문에 5만 원 이하 부분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근데 만약에 밀려버리게 된다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70% 비중이시니까 아마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거니까 크게 잡진 마시고 54,000원, 그 다음 57,000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매도 차익을 해서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짧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5만 원 이탈할 때 잡고 싶으셨겠지만 타이밍이 안 도와줬겠죠. 매수가 회복 시에는 비중을 좀 분할로 매도를 해야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채팅방에 찾아가시면은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또 한 번 물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방송 끝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시고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 정재훈 전문가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저녁 8시부터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